노점이 모두 주인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하는 동네가 저희 동네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을 다른 동네 가면 건물주가 그 동네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죠. 저희는 요새 같은 세상에 건물을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대를 이어서 3대 4대까지 갔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 동네 주인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상품화돼 가지고 오늘 사서 내일도 팔고 집도 주택도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더 좋은 곳으로 투자를 하는 상품화돼 있기 때문에 이미 건물이나 부동산을 소유했느냐는 그 동네의 주인이냐 아니냐를 가려지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동네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래가지고 건물주든 세입자든 노점이든 그 마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무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주인이다라는 철학이 이 마을은 굳건해요. 그래가지고 이 노점들 같은 경우가 최초에 우리가 상인회가 이게 이제 노점상과 결합해서 상인회를 할 때도 최초의 가장 중요한 직책인 사무국장을 노점상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사무국장이냐 그러면은 우리 동네에서 사무국장을 제일 잘할 수 있다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만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그래서 했었죠. 그 다음에 최초에 이 문화의 거리 발전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을 때 최초의 추진위원회 배장이 세입자였습니다. 건물주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 세입자와 건물주와 그 노점상의 부분이 저희 마을은 형태적으로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입장이 확고하다 보니까 이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뭐 건물주, 세입자 이런 것들의 갈등이 아니라 입장의 차이에 따른 갈등만 있는 것이죠. 입장의 차이는 결국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극복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옳은 길을 찾아가는 것을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마을의 그런 것들은 철학은 그렇게 굳건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하냐면은 그 철학을 바탕으로 철저히 주민 주도형의 마을 만들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여기 그 계신 공무원들이 들으면은 서운하시겠지만, 야 그러면 우리는 한 게 없냐? 그런데 주민 주도형이라는 것은 우리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에 대한 발의와 문제 제기 집단이 상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를 관해서 받아주는 행정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 받아주지 않는 행정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처럼 받아주는 행정이 있었던 사례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드물었던 거죠. 홍명 총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계셔서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 친화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거리가 채택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 이것과 이제 일치했던 점에서 저희한테는 행운이 이제 되는 거죠. 저희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주민이 철저히 주도해서 만들어왔다는 것이고, 하다못해 이 나중에 밑에 한번 보시면 이처럼 벽돌이 쌓여 있습니다. 그 벽돌이 뭐냐면 이 안에서 공사를 하다가 벽돌을 드러내야 되는 공사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벽돌이 아까워서 저희가 못 버립니다. 못 버려가지고 여기다 모아놨다가 다른 데 벽돌이 깨지면 우리가 가서 다시 끼워넣습니다. 그런 식의 발상들을 하는 주민주도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쉼터도 사실은 여기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 행정안전부인가 거기서 이제 돈을 가져와서 만들었지만 이 설계 과정 그리고 그 돈을 가져오는 과정 그 다음에 설계를 할 때 이것이 2층으로 원래 돼 있던 걸 3층으로 만들거나 저희 뒤에 보면 책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상인들을 위한 인문학 도서실을 해야겠다는 장기적인 구상을 해서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상인의 아이디어에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하나가 상인들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고 이 마을에서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주도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저희 동네는 상인들이 주도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도 하고 관에서 걷어서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못됐을 때 저희들이 스스로 고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여기 아까 그림 보시면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림 설명을 할 텐데 처음에 중앙에 무대가 있는데 내려오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앙에 무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저희들이 그냥 구청에 있는 화강암 몇 개하고 시멘트를 갖다 조그만 무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거를 만든 것을 가지고 다시 뒤집어 엎어가지고 제대로 된 무대를 만듭니다. 장수성을 확보한 거죠. 이런 것처럼 한 가지를 했을 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우선적으로 가진 역량으로 해버립니다. 나중에 힘이 생기면 하자가 아니라 있는 일 가지고 먼저 해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속성 있는 일들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죠. 잘못된 건 고쳐서 나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마을에는 갈등이 존재를 하고
자기들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들 말로 깽판 늦추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갈등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그 갈등을 화합의 과정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게 왜 있냐면은 10년 동안 노점상과 싸워본 경험이 있거든요. 절대 불가능하고 고칠 수 없었을 것 같던 노점들이 자기 구조를 개선을 하고, 아까 자기 저 구르마 끌고 가는 장면 나오죠. 차에다 실어가지고 그게 한 800km 된답니다. 근데 저희는 옮겨라 했는데 저희가 도와서 한번 밀어서 도와줘봤더니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써가지고 그런 골프차를 사고 또 주차장과 교섭을 해가지고 결국은 옮길 수 있게 만들었죠. 그런 실제로 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몇 년이 걸려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성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집에 가서 밤잠을 못 이루고 진짜 머리가 깨져나가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결국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냐면은 창의성을 촉발시킵니다. 왜냐하면 주도적으로 하고 지속성 있게 하면 고칠 수 있고, 어떠한 갈등이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무엇인가를 할 때 결코 포기를 안 하죠. 그것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나중에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도시에서 골칫거리라고 하는 배전반이 있습니다. 그 배전반을 사람들은 자꾸 지하로 넣으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배전반을 그 지하로 넣는 공사에 들어가는 돈을 알아봤더니 70억에서 많게는 10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상인들은 서민들이기 때문에 서민의 입장을 이해하거든요. 한 지역에서 70억에서 100억을 들어가는 공사를 해서 복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 돈을 차라리 복지에 써라. 지역에 있는 노인 복지에 쓰고 어려운 소녀 가장한테 써라. 이건 아이디어를 써서 바꾸자 해가지고 우리가 미운 우리 새끼를 100조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감쌉니다. 감싸서 시가 있는 큐브라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 시가 있는 큐브를 만들어낸 다음에 너무 두 개를 똑같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동네의 역사가 담긴 사진을 갖다 끼워놨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누가 오시면 그거 보면서 동네 역사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에 설명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 역사 사진판이 있습니다. 이런 창의성이 발휘가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골프차를 만들어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창의성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들이 생기는데, 저는 역사가 100년, 1000년 돼야만 역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역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수대를 개조했지만 분수대 옆에 과거에 원래 있었던 분수대의 사진을 집어넣는다거나, 저 벽돌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국을 돌아다녀도 상가에 저런 벽돌길이 없답니다. 전국 화강암으로 피카번쩍하게 해놓지. 그래서 저희는 저걸 안 버리려고 해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동네 골목이거든요. 저 벽돌길은. 지금 여성 친화의 거리라고 만든 이 페인트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화강암 길은 전국에 가면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 똑같은 모양이죠, 상가가. 저희는 다른 모습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그래서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를 시각을 굉장히 확대시켜주면서 네트워크가 발전합니다. 네트워크 개념이. 그래서 아까 뭐 여기 몇 분하고도 울산에서 오신 부총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공간적으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전체 속에서 하나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시각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시작된 게 인천 자전거 도시 만들기 운동 본부가 부평의 상인을 중심으로 벌어집니다. 이 부평 시장에 차 없는 골목을 저희가 만들어냈던 그 경험이, 이것이 일반 시민들과 노약자와 여성들에게 얼마나 도움되는 길인지를 저희는 10년 동안 확인을 했어요. 차가 안 다니면서 얼마나 안전해지고 쾌적해지고 행복한가를. 그래서 이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소통로를 키우자 해가지고 자전거 도시를 만들어보자. 부평에 일단. 그래서 인천 전체로 확대시켜보자라는 운동을 감히 상인들이 5년 전부터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을 꿔서 3년 전에 조직을 만들어서 3년 전부터 자전거 캠페인을 부평에서 매주 셋째 주 토요일날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새로 오신 부청장님이 자전거를 저희 자전거 도시 운동본부에서 배우셨습니다. 자전거 도시를 만드는 데 동참하시겠다고.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조만간 만들어질 거로 저희는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